예, 관세무역 전문 허찬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밀수입 수법과 그리고 밀수입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개업하고 초창기에 수임한 사건이 있는데요. 당시에 의뢰인분께서 짝퉁, 이미테이션 의류들을 수입해서 이제 걸리셨는데, 그때 상담 때 저한테 처음 하셨던 얘기가 제가 알박기 하다가 걸렸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박기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말 그대로 정상적인 물품들 가운데에다가 짝퉁, 이미테이션 물건들을 숨겨서 들여오는 수법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당시에 의뢰인분하고 서울세관으로 같이 조사를 받으러 갔었는데요. 당시 조사관 분께서도 기록을 딱 보시더니 알박기 했네요 라고 똑같은 용어를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업계에서도 알고 있는 용어고 세관에서 다 알고 있는 그런 통용되는 용어구나. 이 알박기 하는 물건들은 주로 컨테이너 단위로 물건이 들어올 때 알박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제가 담당한 사건 중에서는 이미테이션 의류들, 짝퉁 의류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정상적인 물건들 사이에 본인의 밀수품을 숨겨서 들어오는데, 보통 이 정상적인 물건들은 본인 물건이 아니고 다른 사람 물건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박기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물건들이 둘러싸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물건을 많이 가져올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튼치기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커튼치기는 컨테이너가 하나 있으면은 컨테이너 입구 쪽에는 정상적인 물건을 쌓아두고 컨테이너 안쪽에는 밀수품들을 반입을 해서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세관에서 이제 선별검사에 걸려가지고 컨테이너를 개장을 해봤을 때 앞에는 다 정상적인 물건만 있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밀수품들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커튼치기는 아직까지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수법이고요. 아주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 알박기는 주로 동대문에서 짝퉁 의류나 아니면 명품 가방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요. 컨테이너로 들여온 것들은 아무래도 대량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커튼치기는 수입이 어려운 농산물이나 아니면 비아그라 같은 것들, 그리고 명품 시계도 많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김밥말이라는 밀수입 수법이 있는데요. 김밥말이는 원단에다가 가운데에다가 이제 시계나 마약 같은 것들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김밥으로 말듯이 말아가지고 원단으로 수입하는 경우입니다. 일단 수입 신고 자체는 원단으로 되어 있는데 안쪽에는 이제 밀수품들이 섞여 있는 경우들이고요. 김밥말이도 김밥말이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김밥말이랑 알박기를 동시에 사용해서 보다 안전하게 밀수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금괴 밀수인데요. 이 금괴 밀수는 상당히 그 방법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일단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항문 안에다가 금괴를 숨겨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제일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있었던 방법 중에서는 아예 액세서리로 위장을 해서 들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괴를 현지에서 녹인 다음에 그거를 팔찌나 목걸이나 벨트, 버클 같은 걸로 만들어서 그냥 액세서리인 것처럼 차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방법이랑 정말 다른 게, 당당하게 세관 검색대한테 보여주고 들어오는 방식인데요. 근데 이렇게 액세서리를 만들 경우에 딱 봐도 너무 조잡하기 때문에 세관 검색대에 걸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방법이고요. 특히 금괴를 밀수입하시는 분들이 이쪽 분야를 되게 연구를 많이 하시고 자기들끼리도 뉴스를 많이 보고 판례까지도 많이 보고 연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불과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신발 깔창 밑이나 특수 제작된 조끼, 그러니까 엑스레이 잘 안 걸리는 조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들여오는 방법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게 잘 걸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자동차용 부품인 것처럼 가정해서 자동차용 부품 안에다가 금괴를 숨겨서 들여오는 경우가 최근에는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엑스레이 잘 안 걸리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요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워낙 또 적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사용은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밀수입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수입이 제한되거나 수입하기 까다로운 제품들을 수입하기 위해서
밀수입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관세율이 8%에서 13% 정도입니다. 그런데 품목에 따라서 관세율이 엄청나게 많이 책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중국산 홍삼 파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홍삼은 수입할 때 관세가 무려 753%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00만 원어치를 수입하려면은 관세만 7,530만 원. 1억 원어치를 수입하려면은 관세만 7억 5,300만 원. 홍삼 수입할 바에는 그냥 그 돈으로 농사 짓는 게 훨씬 낫죠. 특히 우리나라 내수 시장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높은 제품은 이제 관세율이 높게 책정이 돼서 수입을 좀 제한하는 편이고요. 이런 홍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특산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관세율을 높게 책정해서 보호를 하려는 겁니다. 네, 참깨는 630%, 그리고 일반 고추는 270% 정도의 관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 참깨나 고추는 아까 말씀드린 홍삼과는 다르게 배정된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 내에서는 관세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 물량의 한정에서는 수입이 돼서 유통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실제로는 일반 개인이 수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추 같은 경우에는 건고추랑 냉동고추랑 고추 가루랑 관세율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 형태에 따라서도 관세율이 많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농산물들이 관세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보따리상들이 중국에서 들여올 때 이런 농산물을 밀수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금괴 같은 경우에는 관세율이 3%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수입이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워낙 물건 자체가 단가가 높기 때문에 차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부피가 작기 때문에 밀수입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괴는 관세율이 낮아도 밀수입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수입을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관세 말고도 이제 수입이 제한되거나 수입이 어려운 경우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판매용으로 수입될 경우에 먹는 제품이나 의약품이나 전자기기나 되게 많은 품목들이 추가적인 승인이나 요건이나 허가 절차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인증 절차가 수천만 원 가량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러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많이 밀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 2018년 초에 비트코인이 많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비트코인 채굴기를 수입을 하는데 이게 전파법상 인증을 받아야 되는 품목입니다. 근데 인증을 받으려면 이제 수천만 원 가량의 돈을 내고 인증을 또 받아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 컴퓨터다라고 밀수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이런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한 이유가 만약에 비트코인 채굴기가 들어왔는데 화재 위험성이 있는지 또는 전파법상 어떤 별도의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가 절차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밀수입죄는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하거나 실제 물품과 다르게 신고했을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관세율의 10배 또는 물품 원가 중에서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밀수입된 물건들은 전부 다 몰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에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물품 원가의 1.7배에서 2배 정도가 추징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